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동과 레알 마드리드의 대전략 스페인 축구 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추진 중인 일련의 거대 프로젝트, 일명 프로젝트 블랑코를 다각도로 해부합니다. 현대 스포츠 산업은 단순한 경기력 경쟁을 넘어선 복합적인 자본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파편화, 국부 펀드의 공격적인 스포츠 자산 매입, 그리고 팬덤 소비 패턴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21세기형 클럽 모델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추진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인 산티아고 베르나브 스타디움의 리노베이션과 이를 활용한 수익화 전략, 식스 스트리트 및 레전드와의 자본 제휴를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그리고 전통적 소시오 소유 구조의 법적, 재무적 재편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이 세 가지 축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독립성과 재무적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한 대전략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1. 유럽 축구 시장의 지각 변동과 위기 의식. 유럽 축구 시장은 현재 근본적인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가 압도적인 중계권 수익을 바탕으로 재정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나 파리 생제르맹과 같이 국가 자본이 투입된 클럽들은 사실상 무제한의 예산을 활용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와 같이 회원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 구단 형태의 클럽들은 외부 자본 수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순수하게 클럽이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클럽의 자산을 유동화하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금융공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내어 선수를 사는 차원이 아니라 클럽의 수익 창출 엔진 자체를 고도화하여 외부 자금 지원 없이도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의 실행 과정과 그에 따른 재무적, 법적 함의를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2. 산티아고 베르나브의 재탄생. 자산가치 극대화와 기술적 혁신. 2.1. 단순 경기장에서 복합 엔터테인먼트 허브로의 전환. 레알 마드리드 전략의 물리적 기반은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브의 리노베이션에 있습니다. 과거의 축구장은 연간 약 25회에서 30회 정도의 홈 경기가 열리는 날에만 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 330일 이상은 유휴 자산으로 방치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도심 한복판, 금융지구인 카스텔라나 거리에 위치한 베르나브의 입지 조건은 이를 단순한 축구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약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베르나브를 365일 가동 가능한 전천 후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기장이 축구 경기가 없는 날에도 콘서트, 박람회, 기업 행사, e스포츠 대회, 심지어는 미국 프로농구나 미식축구 경기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아레나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클럽의 수익 모델을 매치데이 중심에서 venue 비즈니스 중심으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전이지 하이포지엄과 가변형 피치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 이러한 다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스페인 엔지니어링 기업 세네르가 개발한 혁신적인 자동 인출식 잔디 시스템입니다. 통상적인 개폐식 구장들은 잔디를 경기장 외부의 주차장 등으로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도심지에 위치해 여유 부지가 없는 베르나브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하이포지엄이라 불리는 지하 온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술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장의 천연 잔디는 6개의 거대한 트레이로 분할되어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후 즉시 콘서트 무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분리된 잔디는 지하 25m 깊이에 위치한 하이포지엄 보관소로 수직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은 지상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잔디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지하 공간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LED 조명, 온습도 조절 장치, 통풍 시스템 등 첨단 환경 제어 설비를 갖추고 있어 기상 악화 시에도 잔디 손상을 방지합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뛰어나 경기 모드에서 행사 모드로 전환하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하루 단위의 이벤트 회전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트레이는 1,500톤에 달하며 총 9,00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대형 무대 설비의 하중도 문제없이 지탱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는 주말에 축구 경기를 치르고 주중에 대형 콘서트를 개최한 뒤 다시 다음 주말에 최상급 잔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잔디 보호를 위해 비경기일 행사를 제한해야 했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자산 가동률을 이론적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공학적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2.3. 재무적 타당성 분석. 부채 조달과 기대 수익. 이 거대한 공사를 위해 레알 마드리드는 2019년 5억 7,500만 유로, 2021년 2억 2,500만 유로 등 총 8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차입을 단행했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관한 이 대출은 장기 저리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나 클럽의 대차 대조표에 상당한 부채 부담을 안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클럽 측은 리노베이션이 완료될 경우 비경기일 행사를 통해 연간 4억 유로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매치데이 수익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마드리드 시내에 6천에서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실내 공연장이 전무하다는 점은 베르나브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세, 식스 스트리트 및 레전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과 운영의 결합 세점 1, 거래 구조의 해부, 미래 수익의 유동화, 2022년 5월, 레알 마드리드는 미국 투자사 식스 스트리트 및 스포츠 경험 전문 기업 레전드와 20년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거래의 본질은 베르나브의 비경기일 사업권 일부를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신설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대규모 현금을 선지급받는 일종의 수익 공유 계약입니다. 분석된 데이터에 따르면 식스 스트리트는 이 계약을 통해 약 3억 6천만 유로를 레알 마드리드의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그 대가로 향후 20년 동안 베르나브에서 발생하는 비경기일 수익의 30%를 배분받을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나머지 70%는 레알 마드리드에 귀속됩니다. 이 거래가 가지는 재무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첫째, 레알 마드리드는 이 자금을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일거에 해소하고 스타디움 공사로 인한 유동성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둘째, 이 자금은 부채로 잡히지 않는 자본 성격의 투자 유치이므로 클럽의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가용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회계적으로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3.25 레전드의 역할,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 단순히 자금만 조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파트너십의 또 다른 축인 레전드는 식스 스트리트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으로 뉴욕 양키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설립한 세계 최고의 스포츠 베뉴 운영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하드웨어인 경기장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소프트웨어, 즉 이벤트 유치나 티켓 세일즈, 리테일 운영 측면에서는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 세 주체의 파트너십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핵심 자산인 벤유와 브랜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비경기일 수익의 70%를 가져갑니다. 식스 스트리트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헤징하는 대신 수익의 30%를 배분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전드는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유치하며 리테일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식스 스트리트 지분 내에서의 배분 및 운영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레전드는 이 계약을 통해 연간 4억 유로에서 4억 4천만 유로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20년 계약 기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는 약 10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타 구단들이 스폰서십이나 중개권료에 의존할 때 레알 마드리드는 자체 자산을 통한 독립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3.3점 투자자 관점에서의 분석, 식스 스트리트의 셈법. 그렇다면 식스 스트리트는 왜 이 거래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들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등에 투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미디어 자산이 가진 경기 방어적 성격과 현금 창출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베르나브는 마드리드라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의 랜드마크이며 레알 마드리드라는 브랜드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식스 스트리트 입장에서 이 투자는 일종의 인프라 투자와 유사합니다. 도로이나 공항처럼 베르나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 자산입니다. 3억 6천만 유로의 초기 투자금은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배당 수익으로 회수될 것이며 레전드의 운영 능력이 결합되어 그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금융자본과 스포츠 자산이 결합하여 상호 윈윈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배구조의 대전환, 소시오 모델의 진화, 4점 1. 비영리 시민 구단의 구조적 한계, 레알 마드리드의 소유 구조는 독특합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약 10만 명의 회원인 소시오들이 클럽을 100% 소유합니다.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클럽의 주인은 회장이 아닌 회원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클럽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는 데는 유리했지만 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쟁자인 맨체스터 시티나 파리 생제르맹은 오너의 자금 지원을 통해 손쉽게 자본을 확충합니다. 첼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사모펀드 소유 클럽들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높습니다. 제 페레스 회장은 우리는 국가 소유 클럽들과 싸우고 있다며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위기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습니다. 4.2 자회사 설립 및 소수 지분 매각 계획.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페레스 회장은 클럽의 소유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묘수를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클럽의 모든 상업적 자산과 수익 사업을 관리하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의 지분 중 10% 미만의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아니라 소유와 수익권의 분리입니다. 모기업인 레알 마드리드 클럽 자체는 여전히 소시오들이 100% 통제합니다. 투표권, 회장 선출권, 클럽의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소시오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자회사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는 클럽의 수익 배당을 공유하고 클럽 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4.3. 투자 유치의 전략적 목적, 가치 평가와 방어막 구축. 이러한 지분 매각 시도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식스 스트리트 딜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페레스 회장이 노리는 진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가치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비상장 법인인 레알 마드리드는 정확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수 지분을 글로벌 투자 기관에 매각함으로써 클럽의 전체 가치가 60억 유로 이상임을 시장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금융 거래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줍니다. 둘째,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막 구축입니다. 페레스 회장은 미래의 소시오들의 통제권이 약화되거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클럽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력 투자 기관을 소수 주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을 클럽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우군으로 삼고 국부 펀드 등의 적대적 침투를 막아내는 방파제로 활용하려는 의도입니다. 4.4점 소시오들의 반발과 정치적 리스크. 그러나 이 계획은 클럽 내부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소시오들은 이것이 클럽 사유화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재단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는 루머까지 돌았으나 페레스 회장은 이를 완전한 헛소리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회원들의 소유권을 영구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역설했습니다. 페레스 회장은 이 구조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회에서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페레스 회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비영리 구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다섯, 글로벌 미디어 전쟁, 유러피언 슈퍼리그와 A22의 플랫폼 전략 5.1, 중개권 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슈퍼리그의 탄생 배경, 레알 마드리드 전략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유러피언 슈퍼리그입니다. 베르나브 리노베이션이 하드웨어 혁신이라면 슈퍼리그는 소프트웨어 혁신입니다. 현재 유럽 축구의 수익 구조는 유럽 축구 연맹이 챔피언스리그 등의 대회를 주관하고 중계권을 통합 판매한 뒤 수수료를 떼고 클럽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빅클럽들은 자신들이 대회의 핵심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배분 구조와 대회 운영 방식에서 UFA의 독점적 통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5.2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A22의 법적 승리. 2023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UFA와 피파가 클럽들의 독자적인 대회 창설을 막고 징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유로피언 유니언 경쟁법 위반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와 슈퍼리그 프로모터인 A22 스포츠 매니지먼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법적 족쇄가 풀린 레알 마드리드는 즉각 UFA를 상대로 독점적 지위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4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5.3점 유니파이 플랫폼과 소비자 직거래 혁명 슈퍼리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리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유통 구조를 혁신하는 데 있습니다. ACB가 제안한 유니파이 플랫폼은 전 세계 팬들에게 축구 경기를 무료로 스트리밍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값비싼 유료 방송 모델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 모델을
축구에 도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현행 UFA 모델과 A20B의 유니파이 모델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UFA 모델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간 거래 위주로 중계권을 판매하지만, 유니파이 모델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송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시청 비용 면에서도 기존 방식은 고가의 유료 채널 구독이 필수적인 반면, 유니파이는 광고 기반의 무료 시청을 기본으로 하고 프리미엄 구독 옵션을 제공합니다. 수익 구조 또한 변화합니다. 기존에는 중계권료 분배와 스폰서 수익에 의존했다라면, 새로운 모델에서는 광고 수익, 구독료, 그리고 데이터 수익이 핵심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기존에는 방송사와 UFA가 데이터를 소유했지만, 유니파이 모델에서는 클럽과 리그 운영사가 시청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국가별 중계권 계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앱을 통해 경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유니파이는 UEFA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방대한 시청 데이터는 타겟 광고, 머천다이징 판매, 디지털 콘텐츠 구독 등 무궁무진한 2차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식스 스트리트와 레전드가 오프라인 고객 경험을 극대화한다면, 유니파이 플랫폼은 온라인 고객 경험을 독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디지털 광산이 될 것입니다. 6. 비교 분석 및 밸류에이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대조 6.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분 매각 사례. 레알 마드리드의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분 매각 사례입니다. 짐 레클리프 경이 이끄는 이너스 그룹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분 25%를 인수하면서 약 13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은 맨유의 기업 가치는 약 6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은 셈입니다. 이 거래의 특징은 레클리프 경이 25%라는 소수 지분만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레이저 가문으로부터 축구 운영 부문에 대한 정원을 위임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메뉴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성적 부진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성과 자본이 절실했음을 보여줍니다. 6.2. 레알 마드리드 모델의 차별성과 우위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접근 방식은 메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외부 투자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페레스 회장의 계획은 철저히 재무적 투자 유치에 국한되며, 경영과 축구 운영의 주도권은 여전히 소시오와 이사회가 쥡니다. 둘째, 협상력의 우위입니다. 메뉴는 노후화된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문제와 높은 부채로 인해 쫓기듯 투자를 받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베르나브 리노베이션을 완료하고 수익화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여유롭게 파트너를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셋째, 가치평가 프리미엄입니다. 메뉴가 6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지난 10년간 챔피언스 리그를 6회 제패하고 베르나브라는 최신식 수익 자산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의 가치는 그 이상이어야 마땅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지분 10% 매각 계획은 최소 6억 유로에서 8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자산이라는 희소성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7. 결론. 레알 마드리드 제국의 완성을 향한 로드맵 종합적으로 볼 때, 프로젝트 블랑코는 단순한 경기장 공사나 일회성 자금 조달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를 20세기형 축구 클럽에서 21세기형 글로벌 미디어, 테크, 엔터테인먼트 복합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거대한 구조 개혁입니다. 자, 첫째, 자산의 365일 수익화입니다. 하이포지엄 시스템을 갖춘 베르나브는 이제 축구장이 아니라 마드리드라는 도시의 경제를 견인하는 거대한 현금 창출 기계가 되었습니다. 레전드와의 파트너십은 이 기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운영체제를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 소시오 모델의 현대화입니다. 자회사 설립과 소수 지분 매각은 회원이 주인이라는 명분을 지키면서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실리를 챙기는 고도의 정치적, 경제적 타협안입니다. 이는 국부 펀드 클럽들의 공세 속에서 시민 구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의 독립입니다. 슈퍼리그와 유니파이 플랫폼은 중계권 수익의 통제권을 되찾아오고 팬들과 직접 연결되는 소비자 직거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망의 표현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가장 매력적인 스포츠 자산입니다. 그러나 소시오 총회의 투표 결과와 슈퍼리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최종 결과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페레스 회장의 이 모든 구상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향후 50년 동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정적, 스포츠적 패권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이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